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2가 이제 출시가 어제 행사가 있었고요.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5G 모델이기 때문에 갤럭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아이폰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제 다 5G입니다. 기기값, 요금 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단 하나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짜 5G가 주 원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하러 갈 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간과하는데, 핸드폰 싸게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하는 조회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조회를 해서 본인 상태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을 이번에 이제 자급제로 사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약간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이폰 12의 사전 예약 특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폰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하나고요. 구매하는 조건이 있어요. 단가가 좋은 조건이 있고 낮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전 예약을 넣었어요. 근데 23일 첫날 그냥 넣었어요. 뭐 기본 조건에 인기 있는 색상을 넣고 여러분들이 쓰는 요금제가 예를 들어서 낮아요. 그러면 기기 배정이 되는데, 이게 딱 누가 예약한 아이폰이다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몇 대, 여기 몇 대, 여기 몇 대 뭐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빨리 예약했는데 난 기기 변경에 작은 요금제로 내가 예약을 해놨다. 그냥 뭐 성지나 동네 가게나 뭐 대리점이나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 오프라인에서 예약을 하면 그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늦게 예약을 했더라도 번호이동 조건에 단가 좋은 사람한테 기기 먼저 줘요. 이거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나오면 이건 당신한테 예약된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업체, 단골 업체 이런 데 항상 만들으라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안 좋은 조건에 좀 약간 저가 기변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좋은 유대감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제품을 그렇게 쉽게 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뭐예요? 여러분들 빨리 손에 쥐어서 이걸로 관심 받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이게 아이폰 아닌가요?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이폰입니다.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사전 예약 전부터도 저도 그냥 계속 아이폰 사고 싶다, 아이폰 예약해달라, 아이폰 예약해달라, 지금 몇 건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23일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폰 첫날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항상 달려주던 거는 있었어요. 아이폰은 지금까지 LTE였기 때문에 기기 변경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번호 이동을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번엔 5G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기기 변경이 좀 약간 실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기변 조건에 작은 요금제를 쓴다고 하면은 좀 약간 재수없게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예약받은 배정분을 다른 그 조건 좋은 사람이 먼저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예. 자, 아이폰 그냥 애플 탑재, 제가 그냥 이런저런 내용은 다 뺐고요. 그냥 크기랑 얘네가 먼저 나오고 얘네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일부터 예약을 해서 30일날 개통을 하는 제품들은 아이폰 10이랑 12 프로가 되겠고요. 얘네는 11월 6일인가? 하여튼 이따가 제가 써놨으니까. 이제 가격은 이제 64기가부터 512기가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번에 좀 약간 특징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0이랑 12 프로에 64기가가 빠진 겁니다. 128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64기가가 뭐냐? 128이 있으면 128랑 구매하고 싶다. 근데 막상 제일 낮은 기가수를 사람들이 원치는 않거든요. 전 이번에 궁금해요. 제가 아이폰 256 견적을 내주면은 낮은 건 없어요? 그러면 64기가라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128은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과연 이번에 128 모델이 나왔는데 이걸 많이 찾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256에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64를 제공한다는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메모리 추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폰 12도 이제 5G다. 자, 이겁니다. 아이폰 12 프로가 11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에 10월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고 30일에 출시를 합니다. 괜히 4차 출시곡 만들 뻔했어요. 10월입니다. 10월 여러분.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 프로 맥스는 11월 6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 13일 출시입니다. 출시일이 중요한 거고요. 사전 예약 사은품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 사전 예약을 하면 에어팟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이폰 자체에서
에어팟을 주는 건 아니다. 예, 그걸 약속한다면 판매자가 리베이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쉐어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식 사전 예약 사은품은 아이폰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5G 요금제는 비싼 요금과 저품질의 콜라보입니다. 예, 어쨌든 품질도 안 좋고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언제 5G로 내가 어떤 조건을 받아서 내가 개통을 하면 언제 내가 빠질 것인가, 이걸 체크하는 게 제 영상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이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5G이기 때문에 기기 변경에 정책 수혜가 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기 변경으로 지금까지 아이폰을 저렴하게 산 경우는 진짜 뭐 손에 꼽는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죠. 아이폰은 항상 번호 이동 조건 아니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변경 조건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자급제를 그냥 구매하시는 트렌드도 아마 한 아이폰 XS 정도부터, 예,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자급제를 또 찾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11대 12% 할인을 해줬었죠. 그때 기기 변경하는 사람들 자급제나 뭐 T다이렉트 이런 것도 이제 또 알아보시겠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는 기기 변경이 그래도 높은 요금을 쓰는 5G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5G이기 때문에 제때 요금제 바꾸지 않으면 피보입니다. 자, 국정감사가 있었죠. 통신요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아예 다 인정했습니다. 5G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품질도 안 좋고 요금 비싸고 이런 거 그냥 아예 방통에서 막 그 질의를 통해서 거의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사건들, 무슨 뭐 그 법무부 장관 뭐 아들 병역 문제나 그 북한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불타 죽은 우리 그 공무원이나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지금 통신비가 여러분들 5G 이후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한 달에 여러분들은 2만원씩 더 그냥 통신사에 꼬라박고 있는 거거든요. 5G를 그냥 쓰면은 그냥 2만원씩을 더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나 한 명이면 2만원, 가족 4명이면 8만원. 예, LTE 쓸 때보다 더 그냥 꼬라박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신료 원가나 이런 것도 나왔는데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통신사에서 뭐 거부하고 그랬다고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5G에 대한 이슈가 국정감사 때 좀 더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다른 건들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묻히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방통이나 통신사에서 기대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지식을 공유를 해서 스스로 알아서 그때그때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뭐 알뜰유심이나 다른 결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그냥 제 방법이 아닐까. 물론 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폰 구매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아이폰 구매 전이고 사전 예약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사전 예약이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사전 예약이 지금 사전 예약 벌써부터 받고 있다는 거는 까랍니다. 네, 까랍니다. 쿠팡에서 이제 판매 시작하는 거는 저기에요. 23일부터예요. 23일부터 이제 그때부터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카드 할인도 들어오고 그런 거니까 바로 카드 할인이 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잘 보고 계시면 뭐 구매 링크는 당연히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는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그 할인 금액이랑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제가 계속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가공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이폰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라이브 뜰 때 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란 말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알람 설정을 해놔갖고 라이브에 참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폰 구매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조회는 좀 합시다. 예, 이거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판매자를 적으로 두고서 생각합니다. 마지막 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알지 못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저한테는 조회해달라고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와요. 솔직히 그냥 저를 믿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제 약간만 귀찮으면 되니까. 그런데 조회할 때 조회에 필요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거 다 알아야지 내가 이 통신사를 그대로 쓰는 게 좋을지 내가 통신사를 옮기는 게 좋을지 이걸 아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조회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조회를 안 하고 판매자한테 조회를 해달라고 넘겼어요. 그럼 판매자나 그 대리점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조회상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회에 대한 해석을 과연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줄까요? 아니면 본인 판매에 유리한 해석으로 이끌고 갈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매할 때 구매 유형을 특정하는 거는 조회밖에 없어요. 구매 유형을 여러분들께서 기기 변경을 할지 번호 이동을 할지, 내가 높은 요금제를 쓰면서 내가 번호 이동을 하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득이 있는지, 그 득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제 영상 전체의 전부입니다. 내가 자급제보다는 좋은 조건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찐인지 가짜인지만 판별을 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남은 약정 기간과 위약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정은 24개월, 12개월이 있을 수 있겠죠. 공시 위약금이 있을 수 있고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개월로 약정을 하면은 SK랑 LG밖에 안 되고요. KT는 12개월 안 받아주죠. 만약에 다이렉트로 내가 사지 않고서는 24개월인데 공시를 왕창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막 공시를 60만원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S10 5G 같은 거. 근데 내가 아이폰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상태에서 번호 이동을 하거나 아직 18개월이 안 돼갖고 기기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S10 5G 노트 8 이런 거 지금 위약금 보면 난리 납니다. 막 20얼마씩 나와요, 사람들. 기기 변경 위약금 펜딩 안 되면서 막 20얼마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약정 기간 위약금이 펜딩이 뭐냐면 위약금이 2월 되는지 안 되는지 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남은 할부 기간, 남은 할부금이랑 할부 기간 꼭 체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약정이 끝난 줄 알았어요. 현금 만납 하고서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8개월이에요. 이제 호갱 탈출하려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보니까 48개월에 막 그런 거 남아있어요. 반드시 남은 할부금이나 할부 기간에 대한 조회를 꼭 하세요. 억울한 건 이거예요. 억울한 건 약정이에요. 내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내가 괜히 내는 돈이고요. 남은 할부 기간이나 할부금은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입니다. 뭐 대납해주고 뭐 그럴 테니까 뭘 저기 아이폰을 사라 번호 이동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좀 속지 마시고요. 내가 위약금을 내주겠다. 기기 변경 해갖고 뭐 18개월 이상이라서 위약금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위약금 펜딩 됩니다. 이런데 여러분께서 위약금 펜딩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위약금이 있구나, 위약금이 얼마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조회를 해봐갖고 위약금 펜딩은 위약금이 2월 되는 겁니다. 다음 계약에. 그런데 선택약정은 그냥 2월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잘 몰라갖고 판매자가 기기 변경 조건이 좋아요. 기기 변경을 해주면서 내가 위약금 대납해줄게요 이러면서 한 푼도 안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위약금은 어차피 넘어가니까 자기가 내준다는 식으로 해갖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도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약정기간 위약금이 2월 되는 건지 기기 변경 시 기기 변경 시 위약금이 2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남은 할부금이나 할부 기간은 어차피 본인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판매자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구매를 해라. 서류상으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현재 계약에 집중합니다. 내 현재 계약에 선납부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짜리를 50을 지원받는다. 50만 내고 할부 원금이 0원이다. 이런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남은 할부금, 남은 위약금 이거 대납해 줄 테니까 핸드폰 계약하세요. 이거는 어떤 술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자는 계속 여러분들의 빈틈을 찾으니까 그 빈틈에 좀 약간 계속 꽂히지 말고요. 내가 진짜 잘 모르거나 잘 안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현재 계약에만 집중을 합니다. 조회를 잘 해서 내가 어떤 유형으로 살 건지만 확실히 알아둔 다음에 현재 계약에 집중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재 내가 무슨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요금제 명이랑 이게 얼마짜리 요금제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알아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는 요금제가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에 비슷한 요금제로 기준을 잡고 내가 이거보다 높은 요금제를 얼만큼 써야 되며 그 높은 요금제를 내가 괜히 내는 비용이 얼만지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5만 얼마 나오던데 8만 얼마 나오던데 저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조회하면 어떤지 알아요? 65,890원이나 뭐 69,000원짜리 요금제 69,000원짜리 요금제에서 25% 할인 받으면서 할부가 막 36개월 잡혀갖고 남은 할부금 얹혀갖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냥 원요금 얼마 나와요? 이거에 그냥 10만원 안 나오고 8만원만 나오는데 이거에 좋아라고 사갖고 약정이 끝났는데 12개월 남아있고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최소한 내가 쓰는 요금제랑 요금 할인 얼마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야죠.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많아요. 자기가 얼마에 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회는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아이폰 그 발표 하나만 보고 이거저거 내가 기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현재 자신의 상황부터 체크를 하고 구매할 준비부터 하라는 거예요. 결합 할인 종류가 뭐고 내가 결합 할인을 받고 있는 금액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죠. 결합 할인 종류, 이 결합 할인이 분명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합 할인인지 불리한 결합 할인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합 할인의 종류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파악하고 결합 할인을 어떤 누군가가 핸드폰을 사러 갔어요. 결합 할인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요. 각각 뭐 5,500원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그냥 16,500원 다 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월 요금으로 접근을 하고 이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 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500원 할인 받던 거 받다가 빠지고 이 사람한테 몰빵 시켜주잖아요. 결합 유형 그냥 변경 신청서 넣어갖고 이 사람은 5,500원 할인 받다가 갑자기 16,500원 할인을 받잖아요. 그럼 월 요금이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한 사람한테 몰빵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풀빵을 치더라도 16,500원을 24로 곱해봐요. 그게 얼만지. 이 사람이 그냥 내던 것보다 11,000원이 더 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할부 원금의 선납부금 정도, 그리고 내가 깔끔하게 그렇게 해야지 상담은 길어지고 상담은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이 조회한 정보가 없을수록 상대방이 내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몰빵 할인을 받는 거를 본인이 알아서 제대로 받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폰 요금 설계를 하면서 이 사람 요금을 떨어뜨리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풀빵을 쳐야 돼. 근데 결합 할인을 이 사람한테 몰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 할인 등의 남다른 할인을 받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통신사로 옮겨도 복지 할인증을 넣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할인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통신사에서도 적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복지 할인 등의 남다른 할인을 받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합니다. 혹시 몰라요. 뭐 국가유공자, 뭐 장애 등급, 차상위 계층 엄청 많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차상위 계층 할인을 기기값 할인처럼 속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할인, 차상위 계층 할인, 결합 할인, 선택약정 할인, 공시지원 할인 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는 할인입니다. 이 당연한 할인을 마치 본인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본인만이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것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알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적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백전백패입니다. 상담은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자, SK텔레콤은 이거 하나 체크하세요. 온가족 가입 연수. 다른 통신사는 상관이 없는데 SK텔레콤은 온가족 가입 연수를 체크를 하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가족 합산 30년이 되면 30%의 할인을 받습니다. 옛날에 50%였죠. 인터넷은 50%, 인터넷 2회선까지, 그리고 무선 5회선까지는 30% 할인을 받습니다. SK는 이걸 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온가족 가입 연수는 사람들이 쌓고 싶어서 날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온가족 플랜이나 온가족 프리 같은 할인을 받고 있어요. 온가족 무료나 온가족 10년, 20년, 30년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각자 쌓여있는 가입 연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결합 할인을 받고 있으면 가입 연수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수에 따라서 나한테 그게 좀 충분히 남아 있다면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가입 연수를 가족들 거를 좀 따져봐서 재설계를 좀 약간 예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통신료를 예쁘게 냈으면 좋겠어요. 아이폰 12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조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나 진짜 아니 자급제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댓글로 막 물어보는데, 자급제 그냥 말 그대로 기계만 사는 거예요. 기계만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고 기계만 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막 이걸 왜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급제를 내가 구매하면서 여러분들 서류 쓰나요? 내가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기계만 바꾸려고 하는 게 자급제예요. 자급제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통신사에서 계약이 아닌 기기만 구매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핸드폰이 기존에 쓰던 게 있어요.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나는 요 핸드폰을 내가 자급제로 쿠팡에서 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유심을 빼갖고 그냥 여기다 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금제가 바뀝니까? 가입 조건이 바뀝니까? 지금 현재 쓰던 결합 할인이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딱 하나 바뀌죠. 그냥 기계만 바뀌는 거예요. 이제 LTE, 5G가 여러분들이 짝퉁이라는 걸 이제 다 대부분 아니까 LTE만 난 써도 된다. 나는 그냥 알뜰리신 그냥 쓰겠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3G 요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꿀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바꾸는데 인터넷 바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컴퓨터 본체만 바꾸는 거잖아요.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손님께서 아주 대단히 괜찮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바꾼다고 인터넷이 갑자기 SK였던 게 KT로 바뀐다거나 요금이 100메가에서 500메가로 바뀐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쿠팡에서 요즘에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제휴 할인과 무이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아이폰 11 때 12% 정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얼마 정도 했을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따 계산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무이자 혜택이 지금은 150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지만 뭐 100만원 이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카드 뭐 6개월 뭐 요런 거 무이자 혜택은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LTE 3G를 써도 5G 기기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5G 기기에 이 유심을 넣는다고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그대로 내 본인 번호 그대로 그냥 유심이 크면 잘라서 쓰면 되고 다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도요. 통신사에다 하나 걸어 놓고요. 사전 예약 막바지쯤에 쿠팡에다 하나 또 걸어요. 그러면 쿠팡에서 무료 배송이 올 거 아니에요. 통신사가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반품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계약 내용에서 그 어떤 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 계약 내용에서 변동을 주기 싫기 때문에 자급 제품을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계만 사서 바꾸는 겁니다. 어떤 변동도 없습니다. 자, 어떤 변동도 없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요금제와 좋은 조건의 상품이었는데 요금제가 개편이 되면서 할인율이 줄어들고 없어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로 없앨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T플랜 스몰 같은 요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바꾸고 이런 거에 좋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바꾸고 싶지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전국민 무한요금제라고 있었어요. 65,890원짜리 69,000원 65,890원짜리 그거는요 온가족 30년 하시는 분들 50%씩 할인 받았어요. 근데 T플랜이라는 요금제가 나오면서 할인율을 거의 그냥 유사한 요금제인데 온가족 할인을 30%로 줄였습니다. 요금제 이름만 바꿔놓고. 그러면 전국민 무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은 50% 할인은 30%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 바꾸고 싶어요? 그럼 내 가입 조건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기계는 새로 사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기기를 바꾸면서 이제 요금제까지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왜냐면 요금제 가입이 안 되니까. 요 기기를 내가 통신사 가게에서 바꾸려면 무조건 요금제 바꿔야 되니까. 이런 변동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급제를 사서 그대로 그냥 유심만 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알뜰폰 요금제가 얼마나 저렴한지 아니까. 지금 여러분 아이폰에 대해서 제가 기능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자급제 구매하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T 온가족 30년 전국민 6구 무한요금 50% 할인 대상자. 네,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그냥 둬야 되고요. SKT T 가족모자 대상자들, 특히 T플랜 스몰 쓰는 사람들은 33,000원으로도 가족모아 데이터를 공유로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43,000원으로 허들을 올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89요금제를 쓰다가 33으로 내리면은 T플랜 스몰이 아니라 T플랜 세이브로 되기 때문에 내가 가족모아 데이터 공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자급제를 구매를 하세요. 왜냐? 한 달에 여러분들 11,000원씩 늘어나는 거야. 현재 알뜰유심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급제 구매하면 좋고, 그리고 남들보다 아이폰을 빨리 손에 쥐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왜 자급제하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번에도 뭐 저기 전에도 그렇고 폴드 G 폴드 2도 재고 없다 그러는데 다 재고 없다고 대리점에 난리나고, 저는 뭐 사전 예약을 넣어도 배정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쿠팡으로 한 건 그냥 바로바로 날라왔어요. 그냥 제 날짜에 로켓 배송이 그냥 돼서 오더라고요. 통신사 쪽에서 재고 주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카르텔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만약에 손에 쥐고 싶은 사람들도 자급제를 하면 손에 빨리 쥘 수도 있어요. 특히 기기 변경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기 변경 하시는 분들은 배정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이런 분들 아까 전에도 물어봤을 거예요. S10 5G나 노트 10 공시 왕창 받고 샀어요. 근데 약정을 채워야 돼요. 18개월이 안 돼서 기변도 좀 그렇고. 근데 만약에 번호 이동 조건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 어떡할까. 자, 공시지원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죠. 공시지원의 문제가. 공시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 해지가 어려워요. 18개월 때까지 위약금이 발생해요. 위약금 펜딩이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때 막 60얼마씩 그냥 공시지원금 받은 사람들 지금 내가 기기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얼마씩 내가 내야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위약금을 20월, 내가 같은 통신사를 써도 막 위약금 20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는데 공시로 살 땐 좋았죠. 근데 내가 바꿀 때 뽐뿌가 오는 게 2년 차가 아니라 내가 막 1년 뭐 1년 한 2, 3개월 차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통신사밖에 생각을 안 하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위약금 어떻게 메워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그냥 내가 위약금 내고 사자. 자, 그러면 이제 통신사에서 좋은 거죠. 이 사람도 위약금을 뽑아 먹었으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급제를 구매를 해서 유심을 그냥 옮기잖아요. 유심을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도 그대로고요. 근데 아까 전에 문의를 주셨던 거, 노트 24인데 그런 거, 그거는 판매자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그 판매자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해지 폰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심기변 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 제약이 있고, 그리고 판매를 할 때 그 사람한테 확정기변 해주는데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시 유예되는 게 18개월 차예요. 18개월 차 지나야 돼요. 18개월 전에 여러분들께서 바꾸고 싶은데 당장 아이폰을 손에 쥐고 싶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남은 약정 기간을 자급제를 사갖고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기 변경 단가가 너무 쓰레기라서 화가 나는 사람들. KT는 안 그래요. KT는 요즘 잘 줘요. KT는 기기 변경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KT는 약점이 있죠. 공시로 샀는데 18개월 이후에 선택약정 그 1년 연장 안 되는 거, 그리고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이건 어차피 선택약정 폰이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SK나 LG는 선택약정으로 구매를 할 때 1년 선택약정이 되는 채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조건이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1년 선택약정만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KT는 그런 거 얄짤없이 안 받아줍니다. 높은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그냥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핸드폰을 사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내가 판매자한테 좋은 조건의 핸드폰을 사요. 근데 89요금제를 4개월 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무제한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4개월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써요. 무제한으로 쓰면 그냥 단순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무조건 조건이 좋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지금 코로나에 어디 가지도 않고 짬박해서 핸드폰 하기 딱 좋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 혜택을 한번 줬다? 애들이 낮은 요금제로 돌아갈 생각 안 합니다. 사춘기 온 애들은 싸웁니다. 부모님이랑. 아예 애초부터 낮은 요금제 해줬으면 모르니까 4개월 동안 썼다가 바꾸라? 평소처럼 쓰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습관 한번 잘못 들였는데 얘가 사춘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 해줘야 되는 요금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통신사가 바라는 방향도 그런 방향 쪽이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해서 내가 돈을 더 투입하면 이 사람들이 무제한 요금을 한 4개월 쓰다 보면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겠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핸드폰을 사주잖아요. 지원 좀 덜 받으면 어때요? 지원 좀 덜 받고 그냥 5호 요금제로 해서 5호 요금제나 청소년 요금제로 해서 지원 좀 덜 받더라도 그걸로 그냥 하고 싶어요. 그걸로 현금 환납 가격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갖고 이런 분들 있죠. 폰에 대해서 그냥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폰알못들. 자, 이런 사람들이 65,000원 이런 거에 속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급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급제 사요. 이런 분들은
자급제 사서 그냥 있던 유심 그대로 해서 써요. 대리점 간다, 판매점 간다. 진짜 100에 하나, 둘 걸리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좋은 조건을 사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런 거 알아보고 내가 어디 가갖고 힘들게 내가 기싸움 하면서 핸드폰 하나 싸게 사려고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자, 이런 분들 중간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카드 할인에 무이자 받아갖고 그냥 자급제 사세요. 자, 이제 오늘은 이거죠.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거예요. 내가 아이폰 12를 자급제보다 좋은 조건을 살려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이거 계산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의무로 유지해야 되는 요금제가 있을 거고요. 내가 현재 쓰는 요금제가 있을 거예요. 자급제 카드 할인이 있을 거고요. 기타 쿠팡에서 주는 무이자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현금 환납으로 구매하면 아무래도 아이폰은 현금 비율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그냥 나는 현재 69요금으로 사용 중인데 바꿔도 될까? 그럼 내가 자급제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4개월 동안 89,000원짜리 요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25% 선택 약정 할인이 될 거 아니에요. 0.25. 그리고 22,250원을 할인을 받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9,000원 하면 66,750원을 4개월 동안 내야 되겠죠. 그러면 267,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쓰던 요금제는 69,000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69,000원에서 0.25를 곱하면 17,250원 할인 받는 거고요. 69,000원. 51,750원입니다. 51,750원을 여러분들께서 4개월 동안 51,750원을 여러분들께서 4개월 동안 쓴다고 207,000원에 6만원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요금제 차익은 4개월 동안 내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69요금제를 안 바꾸면은 그때부터 그냥 손해인 거예요. 네, 손해인 거예요. 69,000원인 거고요. 만약에 카드 할인을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그냥 12% 정도 한다고 제가 예상을 할게요. 12% 정도. 그러면 135만원짜리 그냥 아이폰을 한다고 제가 그냥 계산을 했거든요. 평균을 그냥 잡아서 135만원짜리를 만약에 아이폰 그 12%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0.12 하면은 16만 2천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0%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더 써야 되는 비용, 할인을 받는 비용. 자, 기타 비용은 뭐냐면 이게 저게요. 이자에 관련되는 부분. 만약에 내가 무이자 혜택으로 받으면은 이게 조금 더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가 135만원짜리를 사면 지금 135만 3천원짜리 핸드폰을 3천원을 넣으면 135만원 떨어져요. 할부 수수료가 84,530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할부 수수료 83,530원, 아까 전에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성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사 먹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자급제보다 좋은 조건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69요금을 쓰는 사람은 34만 1,650원 더 좋은 조건을 사야 된다. 저는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만원 정도는 더 좋은 조건을 사야 된다는, 내가 알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썼을 때 내가 자급제보다 좋은 조건을 타려면은 3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 요런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가 만약 33요금으로 사용 중인데 바꿔도 될까? 이러면은 그 기준을요, 요금제 차액을 33요금으로 봐야죠. 33요금을 봐야 되고, 4개월 동안 89요금을 쓰는 거랑 4개월 동안 33요금으로 했을 때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은 1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3요금으로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LG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공시로 사는 건 아니니까. SK나 KT 같은 경우에는 LTE, 만약에 이게 5G 폰이에요. 이게 LTE 폰이에요. 여기 있는 유심을, 5G 있는 유심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4개월 후에 114에다가 전화를 해서, 114에 전화를 해서 요금제 LTE 69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LTE 폰이기 때문에 LTE에 맞는 요금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LTE 69로 바꾸달라고 하면은 못 바꿔요.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지금 알뜰폰은 얘기도 안 꺼냈어요. 왜냐면 알뜰폰은요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알뜰폰은 그냥 무조건 자급제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카드 할인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전 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카드 할인이 아예 안 나왔다 그럼 이거 아예 그냥 제압을 시켜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싸게 사야 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내가 만약에 33,000원 요금제를 사용 중인데 4개월 동안의 차익만 해도 요만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뜰 33을 써서 24개월이라고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기타 그냥 뭐 소득공제적인 부분이나 할부 이자에 대한 비용, 부대 비용 해갖고 보면은 나는 33을 쓰는데 내가 통신사를 통해서 사야겠다. 그럼 여러분들 못해서 40, 30에서 40 정도의 기타 비용은 뭐냐면요. 할부 이자예요, 할부 이자. 할부 이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금 환납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현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한 돈이 아니잖아요. 연말정산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거나 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법이 그지 같다 보니까 증빙을 안 남기려면 현금을 내야 되니까 요런 거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부대 비용은 기름값, 밥값, 성지 찾아가고, 이거 뭐 집 앞에 성지 있으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좀 심한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 이동하는 그 금액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비용도 그냥 아예 그건 제외시킬 필요는 없어. 근데 자급제는 그냥 시키면 바로 오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요거나 요거보다는 좋은 조건에 사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폰 11을 자급제보다 좋은 조건에 살려면 30에서 40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카드 할인 금액만 보고 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기준 요금제로 항상 해야 되니까 조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호갱 탈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부도 중요하고, 오늘의 가장 중요점은 아이폰에 대한 그 한국의 1.5차 출시고 이거 언제 출시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회 잘 해갖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공부가 좀 더 돼 있고 때를 잘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더 좋은 특권을 누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보셨던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제가 감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빌드업 제가 또 올릴 겁니다. 요거부터는 이제 또 진짜 싸게 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잘하는 계약서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타고라스의 정리. 스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준비하잖아요. 2시간 걸려요, 계산만. 그래도 틀려요, 제가 계산을.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데이터를 주고 싶어요. 스타고라스의 정리는 제 시그니처입니다. 제 시그니처. 제가 옛날부터 밀어붙였죠. 자, 오늘도 저희 라이브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아저씨스타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가실 때 잊으신 물건 없이 왼쪽 출입구로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상입니다.